자식들에게 베푸는 것이 지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나의 노후를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를 챙기기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것입니다. 오늘은 72세 김영숙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자녀가 집에 와도 반갑지 않은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거주 중인 김옥자 할머니께서는 3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요즘 들어 자녀들이 집에 오는 것이 더 이상 반갑지 않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때 자식들이 모든 행복이자 삶의 이유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지만 자식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3아이를 키워야 했던 그녀는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준호, 둘째 딸 은주, 막내 아들 성민, 3자녀는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준호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진학하고 유학까지 갈 수 있도록 준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집에서 나가 사업을 할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자주 없었습니다. 그러다 준호는 사업 실패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서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매번 엄마, 이번만 도와줘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의 부탁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래도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마음 아파서 아들을 돕기 위해 힘을 썼지만 그의 끝없는 요구는 그녀를 결국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신경 써야 할 나이에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딸 은주는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집안일을 김옥자 할머니에게 부탁하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도와줘. 라고 말하며 은주는 그녀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은주는 김옥자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져가도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이번 반찬 좀 짜던데? 라고 불평합니다. 은주는 그녀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은주의 이런 태도는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고 더 이상 딸이 집에 와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막내 아들 성민은 자주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성민은 그녀의 집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들 데리고 갈게요. 라고 하며 그녀의 집을 자신의 공간처럼 사용하려 합니다. 물론 아들이 엄마의 집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성민은 김옥자 할머니의 독립적인 시간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갑작스럽게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계획했던 일정을 포기해야 했고 이는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계속 틀어지고 성민의 방문이 달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자신의 일생을 자식들을 위해 바쳐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노후를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의 방문을 반갑게 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김옥자 할머니가 자식들의 방문을 반갑게 여길 수 없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자녀의 끝없는 요구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의 감사 표현의 부족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의 독립적인 시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 설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경제적 경계도 포함됩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아들의 끝없는 요구로 인해 지쳐가고 있습니다. 다 큰 자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모의 재정적인 안정이 위협받게 된다면 이는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자녀에게도 이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나도 상황이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구나 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요구할 경우 자녀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둘째 딸 은주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들이 부모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감사 표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는 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은주야, 엄마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 기쁘지만 가끔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세요. 이러한 대화는 자녀가 부모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성민의 경우처럼 자녀가 부모의 독립적인 시간을 방해하는 경우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을 존중받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자신의 일정을 명확하게 알리면 좋습니다. 성민아, 이번 주말에는 내가 계획한 일이 있어서 너희를 맞이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에게도 부모님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한 대화는 자녀가 부모님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필요할 때 자립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의견을 얘기하는 만큼 자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께서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을 더 잘 듣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갈등이 심화되거나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사나 심리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녀와 부모 모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 상담사를 통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적절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부모님의 재정 상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옥자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자녀가 집에 와도 반갑지 않은 이유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고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부모님의 독립적인 시간을 존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영상을 통해 김옥자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자식들도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표현, 부모의 독립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경제적인 요구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행복한 노후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필요한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